자, 오늘 수업은 세상의 불공평함으로 삶이 자신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의 평등을 맡기느니 신에게 목숨을 맡기겠다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음, 이번 과정은 의지철학 수업 관련된 수업입니다. 자, 동일의 서로 같음이 아닌 차이의 서로 같음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 불공평은 영원하리니. 자, 차이의 서로 같음. 차이의 서로 같음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 다음 철학자 들레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철학자 들레즈. 차이성이란 일면 동일성의 결과이다. 차이성이란 일면 동일성의 결과이다. 두 존재가 다르다고 할 때 이미 어느 정도 동일성을 함축한다. 서가는 배와 다르다. 이 다름 속에서 동일성이 이미 작동한다. 과일이라는 동일성이 이미 작동합니다. 나는 이런 기반적 동일성을 비판하고 차이성을 동일성에 앞세운다. 모두 고유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인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속에 나는 너와 다르다는 예상 못한 음흉함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예상 못한 음흉함,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물의 가장 근원적 배후에는 차이가 있으니 중요한 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차이의 공평이다. 차이의 공평. 동일의 서로 같음. 차이의 서로 같음. 동일의 서로 같음이 아닌 차이의 서로 같음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 배는 과일로서가 아니라 사과 배 그대로 서로 같다. 굳이 자꾸 무언가 동일한 것을 찾아서 사과와 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 동일성을 찾아서 과일이란 것을 찾은 다음에 과일로서 서로 같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과 배 그대로 서로 같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깊이 생각해서 노트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삶의 차이를 반복해서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실존적 양태이다. 우리의 삶은 차이를 반복해서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실존적 양태. 양태는 모습이죠. 차이를 반복해서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실존적 양태. 그래서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과 배 그대로 서로 같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공통점을 찾게 되고 그 공통점이 없으면 드디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스스로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철학자 홉스의 리바이 어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철학자가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일면 현명해 보이기도 한다. 탁월한 자가 플라톤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인간은 억압 통제되지 않으면 자기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는 저급동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가 이익을 주거나 두 가지 의 경우입니다. 자신한테 이익을 주거나 자기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강력할 뿐. 다른 상태에서는 힘이 정입니다. 평등은 오히려 독으로 적용한다. 내버려두면 폭력적 투쟁이 동물과 다르지 않게 삶을 지배할 것이니 우리가 괴물 리바이어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리바이어던을 중심으로
세상을 운영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만적 상태, 야만적 상태의 통제를 위해 평등은 국가의 일부 양도해야 한다. 무설 이바이어더는 국가 또는 왕권, 강력한 왕권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버려두면 안 되고 이바이어더니 우리 사회를 제어해야 한다고 흡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번 철학자의 생각을 고민해 봅시다. 자, 루소. 루소는 인간 불평등은 소유에서 기원하니 소유의 불평등이 인간 불평등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느새 쇠사슬에 묶여 있다. 자, 여러 사람들이 니체의 생각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하지만 인간은 선한 본성으로 일반 의지죠. 순수 계약에 의해 질서를 만들 수 있다. 인간은 모두 똑같이 존엄한 일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일반 의지. 이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으니 그 존엄성을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으니 억압의 사슬을 끊기 위해 계약으로 자유를 일부 양도하고 그만큼 시민의 자유를 획득한다. 자, 자유사회계약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의 자유는 우리의 절대 권리인 것이다. 절대 권리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린 이번 수업의 주제인 평등을 양보하느니 목숨을 양보하는 게 낫습니다. 자, 다음 철학자. 자, 헤겔이 어떤 말을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풍부한 자는 이미 돌려받았어야 할 것을 저축한 사람이니 이를 간파한 사람들은 존경으로서 그에게 평등을 양보한다. 이렇게 어떤 경우 평등을 양보할 수도 있다. 자유는 자유의 표현이 아니라 우연성과 필연성의 표현이다. 루소적 질서를 위한 인간의 순수함과 선량함도 필연적이지는 않으니 그것으로 세상은 평등할 수 없다. 자유는 평등도 불평등도 원하지 않는다. 필연과 우연만이 인식 넘어 존재할 뿐. 자,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필연 그리고 우연. 어쩔 수 없는 우연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필연. 원래부터 존재하는 무조건적 평등은 없는 법. 그것을 받을 만한 필연 속에서 평등은 양도되는 것이고 자, 뭔가 배려와 희생하는 사람에게 평등은 양도되는 것이고 그렇게 필연적 평등 세상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 평등적 삶을 위해서 지향점을 냉철히 분석하고 그것을 필연으로 만들어 가야 하리니. 자, 우리가 평등적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필연적 평등 세상을 만들어 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해결 철학 강요에서 한 말입니다. 다음은 악마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의 선생들이 철학자들이죠. 지배받음의 안락함을 잘 모르는 것 같구나. 뛰어난 자에게 평등을 양도하고 그들이 만드는 탁월한 세상에서 은행 없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자, 우리는 악마의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명창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악마인 내가 보기에도 안쓰러우니 뛰어난 자들에게 평등을 양도하라는 이야기죠. 고뇌란 스스로 만들어내는 지옥일 뿐이니 고뇌하지 말고 평등을 양도하라고 악마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뇌는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신의 최고 선물이며 신과 만날 수 있는 비밀 열쇠이다. 인류 정신, 철학자들은 지상의 사람들에게 차이의 본질을 알려주죠.
괴물 리바이어던, 홉스, 인간을 묶고 있는 쇠사슬, 루소, 필연적 평등, 헤겔의 주장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 대신 아테나는 지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평등을 기꺼이 양보할 만한 자가 있다면 그는 신이거나 양보를 필연으로 이끌 냉철한 인간이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를 필연으로 이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인간으로서 세상에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수업의 주제, 누군가에게 평등을 맡기느니 신에게 목숨을 맡기겠다라는 주제로 우리 여러 철학자들의 생각을 검토해 봤습니다. 자세한 설명, 자세한 해설을 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각 철학자의 생각과 이번 수업의 주제를 잘 융합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노트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수업은 누군가에게 평등을 맡기느니 신에게 목숨을 맡기겠다 라는 주제로 세상의 불공평함으로 삶이 자취없는 사람에게 주는 해결책을 공부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세상의 불공평함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